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강남 세원복지관 김 기자라고 합니다. 제가 한국사회복지사회 회장님이 오셨어야 되는데 제가 일단 오게 되었고요. 저희 사회복지사가 이렇게 여러 우리 한국후견협회에서 이렇게 함께 이렇게 발표를 할 수 있도록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떤 법률적인 부분에 있어서 후견제도가 먼저 출발했다라고 보면 사회복지 현장에서는 이미 이러한 그 욕구들은 상당히 많이 발현이 되었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제 참고로 2000년도부터 이제 저에게 신탁을 요구한 제가 노인복지관에 근무를 했을 때 그런 어르신들이 계셨었고요. 또 치매 중풍 요양시설에 있었을 때도 역시 재산에 대한 신탁을 요청하신 그런 어르신들이 많이 계셨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때에 많이 당연히 고사를 했어야 됐고 또 했고요. 또 가족들에게 잘 이관시켜서 현재 후견제도 이전에 그런 사례가 이미 저희들의 사례로 이미 활동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후견제도가 이렇게 입법화될 때 상당히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고무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도가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그들을 보호할 수가 없기 때문에 또 그들에게 고사를 할 때도 저 개인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믿지 못합니다. 저도 저를 못 믿는데 저에게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자녀 중에서 노인인 경우에 가장 그래도 믿을 만한 가장 그래도 퍼센트의 높은 자녀로 이렇게 이관시켜줘서 이제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해준 그런 경험들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사회복지사 후견 활동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아마도 변호사님들과 법무사님들 입장에서도 좀 다양한 생각이 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법원에서도 저희의 사회복지사 활동량을 많이 지금 늘려주고 있는 과정 중에 있다라고 지금 보여지는데요. 그러면서 사회복지사들도 유입을 지금 해오고 있는 과정인데 법적인 법률적인 그런 이해 때문에 진입을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상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하고 있지만 그 어떤 재산에 있어서의 질에 좀 겁을 먹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은 사회복지사로서 저희들 입장에서 한 10년 정도 이상이 되면 행정적인 경험과 또 재무에 대한 관리의 그런 기술적인 것을 저희가 현장에서 활용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이 활동을 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이 진행은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후견 활동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사회복지사에 대한 좀 이해가 한 번 더 있으면 듣는 분들이 좀 편리하게 이해가 될 수 있다라 보여지고요. 두 번째는 이제 사회복지사 후견 활동, 또 후견 활동의 사례를 하면서 사회복지사들이 어떻게 지금 현재 현장에서 역할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점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사회복지사는 아까 한우래울 국장님은 사례관리자가 아니다 하는데 저희는 일을 하면서 사례관리자로서의 좀 충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례관리자 하면은 이제 접수가 되게 되면 지금 말하면 이제 후견인의 이제 그 진입을 하게 되는 그 과정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이제 사정 단계 그 서비스를 의뢰하는 그리고 지금 말하면 우리 피후견인의 그 어떤 욕구에 좀 기반을 하고 그에 따라서 서비스의 계획을 수립하고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개입을 할 건가에 대한 저희가 그 어떤 과정을 설계를 하게 되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평가와 종결이 이루어지는 이런 과정을 거친다. 그래서 어떤 저희에게 그 후견의 사례가 들어오더라도 이런 절차에 의해서 생각을 해서의 좀 계획을 수립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사회관리자들이 현장에서 어떻게 하는가? 때로는 이제 옹호자 역할을 해야 될 때가 있고요. 또 중개자 역할도 또 필요하고요. 뭐 가족관도 될 수 있고 이웃관도 될 수 있고요. 또 조정자 역할도 필요하고 때로는 상담자로서 또 기획가로서 또 어떤 이 사례뿐만 아니라 기타의 기록을 상당히 저희도 충실하게 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면서 또 아까 욕구에 의한 또 사정가가 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우리 현재 사회복지사 교육에서는 뭐 아까 말씀드렸던 발달 그 장애인 공공 후견과 또 치매 공공 후견이 있는데요. 저희는 주로 이제 발달 장애인과 치매 공공 후견에서 하는 그런 업무보다는 전문가 후견인 쪽에서 지금 활약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최대로 저희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사람들이 이 교육을 받도록 우선적으로 하고 또 일을 할 수 있도록 좀 최대한 저희 협회에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후견 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사의 그 후견의 대상은 저희 아까 사례관리자라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례 발굴이 있듯이 이 지금 후견의 대상은 치매독거 노인과 발달장애인과 또 정신장애인 또 미성년자 분들이 되겠는데요. 이런 대상자는 사회복지의 모든 저희의 업무상의 대상자입니다. 이제 제가 현재는 이제 발달장애인이 하루에 거의 상주하는 이는 250명 정도가 있거든요. 근데 10여 년 전에 발달장애인 쪽으로 왔을 때 이미 또 후견에 대한 부분에 욕구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후견 제도가 생겼는데요. 이제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여력, 현재 제가 치매독거 노인과 함께 해서 발달장애인과 정신장애인 부분은 이제 혼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장애인 시설 쪽에서도. 그래서 이런 지금 대상자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지금 현재 역할을 하고 있는데 각 영역에서의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장애 쪽에서는 일반적인 지금 사회복지사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정신장애 쪽 그래서 이제 뒤에 보면은 이제 우리가 좀 분야를 나눠서 좀 전문화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지금 현재 논의 중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사회복지사들이 저희가 이제 후견 심판 청구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2사례 정도를 지원을 했는데요. 상당히 이제 저희들끼리 사회복지사들끼리도 우리 변호사님들과의 대화보다는 일단은 저희 영역에서의 서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에 대해서 심판의 협회에서 이 부분을 지원해서 사회복지사 협회에서 지원금이 나옵니다. 50만 원을 주어서 저희 사회복지사 이 영역이 활동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옹호자의 그 역할을 하면서 이제 각 영역의 분야별로의 그 후견 활동을 지원하고 또 감독 일을 저희 사회복지사들이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후견의 종류에서는 우리가 전문가 후견인 쪽으로 더 영역과 포커스를 맞추고 또 저희 나름대로의 보수교육처럼 계속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후견 활동을 갈 때 새로 들어오는 사회복지사들을 이렇게 함께 모시고 갑니다. 이제 신청을 받습니다. 우리 언제 누가 지금 사례에 지금 간다라고 했을 때 이 시간에 맞는 사람 함께 와라. 어떤 절차를 통해서 어떻게 업무를 하고 있는가에 대한 그 실행 실천 현장을 함께 동행을 하고 있는 서비스도 함께 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이제 사회복지사들이 이제 후견 업무에 있어서 후견 활동 분야는 이제 후견인을 맡고 있는 경우가 있고요. 또 이제 후견 감독인의 활동이 지금은 좀 많이 영역이 좀 늘어나고 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초창기에는 후견 감독 위원 활동을 일회성에 있어서 실시를 했었습니다. 근데 심층에 있어서는 한 3회 정도로 판사님이 다시 사례를 내려주셔서 더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제 초반에 사회복지사 영역 활동을 할 때는 후견감독위원으로서 일회성의 활동을 하는데 사회복지사이기 때문에 아까처럼 기타의 자원들을 연결하고 어떠한 그 서비스 욕구가 있는지에 대한 해결점까지 해주고 나오는 경우가 거의 다반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회성 갔다 와서 보고서 쓰는 게 아니고 쓰면서까지도 이분의 그 주변에 그 어떤 영역을 더 확대해서 이분들에게 또 유익이 될 수 있는 부분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최근에는 이제 거의 작년부터는 후견 심판 청구 지원을 좀 더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중이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업무를 후견 활동을 하다 보니 우리 이제 협회와 이제 이 활동을 하시는 많은 분들과 함께 자 우리끼리의 이제 영역에서도 좀 더 전문화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정신장애 쪽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에서는 이제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이제
그 장애인 쪽에서 정신 분야의 이제 업무에 있는 사람들은 좀 정신장애 할까 한정견인 뭐 이런 쪽으로 더 맡았으면 좋겠고, 이제 일반적으로 발달장애인과 치매 노인은 복합적으로 이제 종합으로 봤을 때 후견 사회복지사라고 하는 명칭을 가진 사람도 했으면 좋겠다. 또 미성년자는 학교 사회복지사가 또 맡아줬으면 좋겠다. 그렇지만 어느 한편으로는 이제 일반 사회복지 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이제 좀 이렇게 추이를 봐가면서 하는데, 미성년자는 특히 그 지역사회 연계가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어서 이제 후견 사회복지사나 이제 학교 사회복지사가 함께 해도 되지 않겠나라고 하는 그 영역의 변화를 저희가 지금 준비 중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사회복지사가 이제 후견 활동을 하는데, 사례에서 아까 후견 감독위원회 활동들은 일회성이나 3회성의 심층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뺐고요. 이제 미성년 후견인에 대한 사례를 하나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례가 발생이 되면 저희한테 초반에 주었던 부분 저희는 무임으로 일단 후견 일을 했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뭐 초등학교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고 또 발달장애인이고 이제 갑자기 엄마 아버지가 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이제 이복누이 함께 살지 않는 이복누이가 들어온 사례입니다. 근데 이 가정을 어떻게 해야 될까? 돈도 지금 거주권도 없게 되는데 이제 뭐 거주에 경제적인 것에 기타 이제 장애 이런 것을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례에 이제 나름대로 이제 과정 속에서 목표 설정을 일단 언어 치료가 먼저 빠르게 시행이 돼야 되겠다. 왜 일단 장애가 빠르게 지금 치료가 임해져야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포커스와 또 경제적인 부분에 이제 수급권자를 만들어 줘야 되는 부분, 또 이제 주거 때문에 이제 임대에 이제 전세 주택으로 신청해 주는 거, 또 이제 이 언니도 약간의 장애가 있긴 한데 그러면 반찬이라도 뭐 만들어 줄 수 있는 좀 더 지원해 주면 살기 좀 편하지 않을까. 드림스타트 구청에 연결을 해서 이제 밑반찬 지원 서비스, 또 복지재단과 이제 복지관의 후원금 이제 신청을 해서 이 지원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수급자를 만들어 드렸고, 신청한 날로부터 거의 2개월 만에 나왔지만 신청한 날로부터 이렇게 소급되어서 이제 수급비가 나오고, 복지재단도 후원금을 확보를 했고, 또 임대주택도 신청을 했는데 선정이 되어서 이제 전세로 9천만 원 받아서 이제 이주하게 되었고요. 기타의 이제 치료 서비스, 또 교육비의 감면 등도 함께 연결되고, 제가 3년 좀 지나서 이제 무료의 이제 후견인을 만료를 한 사례인데, 이제 누이가 이제 그때 27세인가 만났는데 이제 좀 넘어서 거의 30살 되어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되어서 그 상대하고 함께 할 수 있겠느냐,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합의하에 이관한 사례가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제 후견 감독의 사례입니다. 미성년자인데 이제 친족의 이제 후견인으로서 무직입니다. 무직. 근데 다행히도 이제 제가 들어갔을 때 이 집은 이제 생활고는 있었지만 수급비로 생활은 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피후견인의 그 수급비로 생활한 상태인데, 이제 이 가정을 이제 어떻게 할 건가, 이제 들어가서 일단은 거부를 하더라고요. 내가 후견인인데 왜 후견 감독인이 오느냐라고 이제 거부한 사례에서,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양육수당을 받지 못하겠는 거 30만 원 양육수당을 좀 받도록 해주고, 또 지금도 뭐 최근에 지역아동센터에서 뭐 70만 원 뭐 컴퓨터 또 데스크탑 뭐 이런 것들도 다 또 교육청에서 받는 이런 지원을 해서 좀 안정화를 찾았고, 또 이제 공무부는 취업을 제가 시키려고 무지 노력하는데 잘 안 됐는데, 그래서 이번에 잘 되어서 이렇게 가정이 좀 안정이 되었다. 이제 뭐 아무튼 그 잘 관리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데, 이 집 같은 경우에는 돈을 좀 함부로, 작은 돈이지만 과거에 그 조금 그 돌아가신 그 오빠로부터 받은 돈을 현금을 하려 600만 원을 써서 법원에게 내가 돈을 관리를 못하겠다, 감독인한테 600만 원 넣어줘서 학원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 지금 제가 아이 학원 관리와 그 용돈 관리를 제가 통장에서 이제 지급해 주는 그런 사례로 이제 변동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제 미성년 또 다른 이제 사례도 있는데, 이제 친족에 대한 부분에 좀 어려움 등이 있는 사례가 있으면 자료를 좀 참조해 주시면 좋겠고요.
한정 후견은 간단히 한번 감독 사례는 하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정 그 피후견인 자체에 이 가정은 수급비로 이제 90만 원을 수급비를 받는데 어머니가 약 40여 년 동안 병원과 거주시설을 왕래를 하면서 입원과 퇴원과 반복하면서 거주시설뿐만 아니라 사찰까지 다니는 이런 형태인데 상당히 지금 어렵습니다. 1년 동안을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거부를 해서 감독을 나가야 되는데 근데 이제 이 관계가 회복이 되고 이제 저희 복지관에 와서 상담을 하고 등등의 여러 가지에서 지금은 이제 서로 계속 카톡을 보내고 하면서 안정을 취하는데 한 달에 한 번씩을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사찰 갔다 거주시설 퇴소 당해 강퇴당하는 거죠. 또 사찰 갔다 하는데 사찰도 너무 어려운 그런 거의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부분에 좀 일이 있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은 또 다른 또 한정 후견은 좀 검토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후견인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의 역할이 좀 신상과 재산보호를 하지만 우리가 인간의 그 존엄성 자체로 보면서 옹호자적인 자세, 가장 중요한 지역 자원 확보 및 연계를 가장 많이 하면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